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지난 한두 달 사이인 조금 뭐랄까요, 좀 어렵다고도 할 수 있고 심각한 서예 이론에 대한 이야기, 초서 뭐죠, 그리고 역사적인 이야기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편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그래요. 두어 차례 주로 글씨에 대한 도구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우리가 우리 일상에는 글자를 피하고서는 살 수 없죠. 그래서 그 글자를 쓰는 것을 우리는 글씨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글씨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볼까 합니다. 말하자면은 무엇으로 쓰든지 간에 우리 일상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펜으로 쓰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죠. 그래서 이 펜으로 쓰는 글씨이든지 또는 그것을 예술적으로 전통적인 기법으로 쓰든지 간에 이른바 붓글씨입니다. 그래서 펜글씨와 붓글씨 이 사이 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 생각합니다. 요새는 주로 쓰는 것보다는 치는 거죠. 타자를 치고 핸드폰 치고 해서 치는 시대가 돼가지고 쓰는 것은 조금 적어졌지만, 역시 글씨를 쓰는 것은 영원히 앞으로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펜으로 쓰는 글씨와 붓으로 쓰는 글씨와의 그 관계와 그 의미는 어떠한가에 대한 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말하자면 펜글씨와 붓글씨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펜글씨라는 것은 말하자면 이것은 20세기 이후에 서양의 필사 도구로서 쓰는 것을 일반적으로 펜글씨라 하고, 붓글씨라는 것은 동양의 전통적인 기법, 동양요죠. 서예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을 붓으로 쓰는 것이 붓글씨. 그래서 서양의 기법과 동양의 글씨를 쓰는 두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펜글씨는 말하자면은 한말로 치면은 손글씨라고도 이렇게 할 수 있고, 그죠? 손글씨. 직접 기계로 쓰는 것이 아니고 손으로 쓰는 것이, 또는 한자어로는 육필 이런 이야기를 하죠. 육필인데 비해서 붓으로 쓰는 것은, 손글씨는 손으로, 붓으로, 전통적인 도구로 쓰는 붓으로 쓰는 것이, 말하자면 한자어로 서예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서예. 역시 이것도 육필은 육필이지만은 요것은 동양 필기도구, 요거는 서양 필기도구. 말하자면 요것은 서양 필기도구는 동양 필기도구로 볼 때 이 서양의 필기도구는 필기도구 자체가 고체성입니다. 하나로 되어 있어요. 획을 끊는 방법이 이것이 고체성으로 돼서 하나의 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동양의 이 붓이라는 것은 여러 털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보통 연성이라고 이야기하고 부드럽다는 거죠. 요거는 경성이라 해서 좀 딱딱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건 하나로 털이 되어 있죠. 사인펜, 볼펜, 일반 펜 있죠. 그렇게 성격에 차이가 있어서 연성, 경성, 성격변으로는 크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어떤 문자를 쓰는 방법에 있어서 두 가지 동서양의 방법이 있는데, 펜 뒤에다가 글씨라는 것을 이렇게 쓰니까, 이 글씨라는 것은 뭐냐, 글과 글씨는 좀 틀립니다. 글은 문자 그 자체를 이야기하지만, 글씨라고 해서 시자가 붙으면은 이거는 마음이 플러스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술화 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글은 그냥 글자 그 문자 부 자체를 이야기하지만, 글씨라는 것은 글씨에 대한 예술성을 이야기합니다. 펜도 역시 마찬가지, 막 쓰는 어떤 의사만 전달하는 방법으로서의 펜 글이 있지만은 알파벳 같은 게 있죠. 그런데 시자가 붙으면 그것으로서 써내는 예술적인 관점을 볼 때
펜, 글씨라 해서 시자를 붙입니다. 이 한글에 있어서 시자가 나타나는 게 거의 더 많죠. 맵시라는 게 있고요. 맵시, 그죠? 그리고 마음시, 그죠? 솜씨, 그 다음에 액, 말시 이런 게 있죠. 여기에 맵시, 마음시, 솜씨, 말시에서 시자가 붙는 것은 다 예술적인 것 또는 예의적인 것 이런 의미를 마음을 담고 있는 그런 의미를 나타냅니다. 동양의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그 사람을 평가하는 방법에 있어서 기준으로서 가장 일반적으로 적용된 것이 뭐냐면 신은서판이라는 게 있죠. 신은서판. 어떤 사람을 평가하는데 그 단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파악하고 평가하는 단계인데 신은서판인데 이 신은서판은 그 사람의 신체, 용모를 이야기합니다. 표정, 용모, 신체를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이런 것 중에 사실 맵시를 이야기하겠죠. 맵시에 가까운 개념이고 은자는 말씀은입니다. 말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를 보고 그 사람의 내면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생각이 어떠냐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은자는 말시라는 개념을 옮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로는 글을 보자는 것이죠. 요거를 봐서는 신미안까지는 알기 어렵다. 그래서 글씨, 예술적인 수준을 보자고 할 때 서를 보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서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글쓰기에서 나오는 마음의 상황을 보자는 거죠. 그래서 글씨를 보면서 그 사람의 수준을 평가하는 제3단계예요. 그 다음에 뭐냐 하면은, 이 솜씨라는 것은 손에서 나오는 재능을 이야기합니다. 손재주죠. 그런데 비해서 이 마음의 마음씨라는 것은 뭐 신은서판에다 연결하자면 이 판에 들어가겠죠. 마음을 최종 어떻게 가지느냐 하는 것은 이 마음씨는 결과적으로 판하고 이렇게 결부시킬 수 있어서 전통사에 있어서 이 신은서판을 어떤 인간의 판단, 평가 기준으로 한 것은 한글로 치면은 이러한 시자가 붙은 단어의 의미를 이야기하는데, 말하자면 예술적인 것, 예의적인 것, 이런 관점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글씨라는 것은 단순히 한 의미가 아니고, 글자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 또는 예술을 표시하는 것이 글씨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글씨가 요것을 한글로 나타낼 때는 문자에 예술성이 들어간 것이니까 조금 더 한자로 하면은 서예적인 관점이다. 문자 예술적인 관점을 글씨라고 한다. 이렇게 일단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씨를 잘 쓴다는 것은 사실 그 사람의 예술적 신미를 볼 수 있는 하나의 척도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예에서 자주 거론되는 말이지만 서여기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서여기인이라는 말은 글씨와 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글씨를 보면 그 사람이 보인다. 글씨와 그 사람은 같은 것이다. 신은서판이 글씨를 보면은 그 사람을 평가했듯이 글씨와 그 사람은 곧 같은 것이라는 이야기는 이러한 글씨가 그 사람과 내면의 세계를 표시하는 가장 하나의 전통적인 기준이 되었다 하는 말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저 사람이 펜으로 썼던 모필로 썼던 글씨를 참 잘 쓴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 그 글씨를 잘 쓰기 위해서는 오랜 수련과 심적인 수양을 거쳐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글씨를 잘 쓴다는 것, 이것은 딴 말로 이야기하면은 글씨를 잘 쓴다는 것은 책을 좀 많이 보면서 기록을 하는 가운데 공부를 좀 했다는 이런 의미도 되고, 그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정신적, 지적, 학식이 높다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고, 또는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수양을 했다고도 할 수 있고, 그런 결과적으로
학자적 소양이 있다고도 말할 수 있고 그 표현하는 외부적인 형태에 있어서 예술적이다고 하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글씨를 잘 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요새는 좀 덜 그런가는 모르겠는데요. 이 회사나 어디 취직을 의뢰하고 낼 때 서류 있죠. 이력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이력서를 내는데 이력서에는 인적 사항을 적고 뭐 사진도 붙이고 일하는데 요새도 아마 그럴 거예요. 이력서는 꼭 자필로 육필로 써라라는 것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글씨를 봄으로 해서 그 사람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필 이력서를 제대로 잘 쓴다는 것, 중요한 것은 취직하는데 당락을 결정하는 글씨를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럴 것입니다. 자, 이 글씨라는 것은 사실 말씨하고 사실 같은 거예요. 말씨와 글씨는 똑같은 건데 이건 소리를 하는 것이 이거는 형태로 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말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말 한번 잘하면 천냥빛을 갚는다. 그것은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외부적인 여러 가지 내용을 포함해서 하는 거죠. 억양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마음이 어느 정도 진솔하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 한마디 잘하면 천냥빚을 갚는다는 만큼 중요한 만큼 이 글이라는 것은 말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은 큰 효용을 가지고 있는데 말은 한번 잘하면 천냥빚을 갚는다는 것은 천냥을 번다는 것이건 글씨를 제대로 잘 쓰면은 천냥이 아니라 만냥을 더 이상을 벌 수 있어요. 왜냐? 자필 이력서를 잘 써서 그 사람의 글씨 때문에 회사에 취직하면은 왜 됩니까? 평생 보장을 받죠.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작가적 차원에서 서예라는 차원에서 볼 때는 글씨를 잘 써가지고 작품을 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작품이 좋아서 구매를 하고 뭐 이래서 많은 부를 창출할 수가 있죠. 추사 선생 글씨는 뭐 한 작품에 뭐 수천억 대를 지금 하고 있죠. 그만큼 이 예술적인 문자의 표현인 서예가 큰 돈이 재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글씨를 잘 쓰는 것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데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인식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뭐 글씨를 잘 써가면 많으냐?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글씨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타자로 치는 것은 어떻게 치나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손으로 썼을 때 그 사람의 심적인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붓글씨와 펜글씨에 있어서 이 중요한 이 글씨를 어떻게 수련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 육필 펜글씨를 잘 쓰냐 어떻게 하면 잘 쓰느냐 하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대체로 요새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연필을 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글을 뭐 한글로 쓰고 영어도 애들이 쓰는데 그 사람의 필체에 가장 1차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첫째 부모입니다. 부모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부모가 쓰는 필체가 결정적으로 1차적인 영향을 끼쳐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부모 학교에 가게 되면, 학원이나 학교에 가게 되면은 그 선생이라고 선생님의 필적을 또 닮아갑니다. 이건 자연스럽게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일반적으로 겪게 되는데, 좋은 부모 만나서 좋은 글씨 쓰는 부모 밑에서 좋은 글씨 쓰는 선생님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좋은 글씨를 쓰게 돼 있어요. 말하자면 뭐 서예 선생을 만나는 사람하고 서예 선생을 안 만나는 사람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은 일반적인 이 과정이고, 특히 좋은 글씨를, 예술적이든 일반적인 손글씨를 잘 쓰려고 하면 특별히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특수한 학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학습 또는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이 학습과 교육이 뭐냐? 말하자면 결론적으로 동양의 붓으로 쓴 서예에 대한 학습과 교육을 받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서양에도 문자 표현에 대한 예술적인 영역이 캘리그라피가 있지만은 동양의 서예보다는 그 예술적 표현 그 폭이 굉장히 좁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펜글씨를 잘 쓰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딴 사람들과 구별되는 학습, 특히 전통적인 서예 교육에 대한 수준이 그 사람의 손글씨의 높이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글씨를 잘 쓴다 못 쓴다고 얘기할 때 잘 쓰는 사람을 명필이라 그러고 글씨를 못 쓰는 사람을 악필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나는 악필인데 이거 개선할 방법 없습니까? 이래 이야기하는데 사실 악필로 써가지고는 보는 사람한테 불편할 거 아닙니까? 되도록이면 좋은 글씨를 써야 되는데 이 명필이 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하자면 서예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예술적 원리를 이해하면서 수련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악필과 명필의 차이는 뭐냐 하면, 악필을 쓴 사람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술에 관심이 없고, 예술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글씨를 쓸 때 정성이나 마음을 두지 않는다는 말하고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좋은 글씨를 쓰기 위해서는 그 글씨 쓸 때 마음을 이렇게 담아서 정성을 들이는 것이 1차적으로 중요하고, 그 한 단계 더 오르기 위해서는 예술적인 원리, 말하자면 서예의 원리를 알면 한 단계 더 크게 넘을 수 있다. 그런 사람을 명필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현대 사회에서 내가 쓰는 필체가 좋은 말하자면 좋은 글씨가 되기 위해서는 왜 해야 되느냐? 서예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서 1차적으로 서예를 이해한 다음에 모필로 쓰는 대신에 손으로 경필로 서양 필기 도구를 가지고 쓰더라도 서예에서 나오는 그 모양을 그대로 옮기는 것입니다. 서양 글씨와 동양 글씨 근본적인 차이는 조형의 원리가 차이 나는 것이 아니고 붓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양 필기 도구는 굵기의 차이가 없는 데 비해서 동양 도구는 굵기의 차이가 있다는 것, 이게 틀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글씨, 펜글씨라는 것은 붓글씨처럼 굵게는 못 쓰더라도 붓글씨에서 나오는 외부적인 형태를 따라 써주게 되면은 좋은 펜글씨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서예가 기초가 된 펜글씨,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펜글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 그것은 이제 한글, 우리는 뭐 한국에서는 한글을 쓰겠죠. 한글을 쓰지만 한자도 많이 씁니다. 그죠? 한자를 많이 쓰는데, 한글인 경우는 우리가 지금 공부했듯이 고체도 있고 궁체도 있는데, 한글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궁체 있죠. 궁체 정자. 궁체 정자를 공부를 해서 서예를 통해서 조형 원리를 공부를 해서 서양 필기도구인 펜이나 볼펜, 사인펜으로 쓸 때 한글 서예 공부를 하듯이 그대로 형태만 옮겨주면 아주 이상적인 글꼴이 글씨가 된다는 거죠. 말하자면 예술적인 필기가 된다는 것이고, 한자는 그러면 뭘 기준으로 하느냐? 한자는 전서도 있고 예서도 있지만은 그건 전서나 예서는 일상적인 서체는 아니죠. 가장 일상적인 서체는, 기본 서체는 해서입니다. 해서. 이것도 해서잖아요. 정자라는 것이 해서잖아요. 그래 해서인데 많은 해서 중에서
어떤 글꼴이 가장 일반적이냐는 것입니다. 지금 해석 공부에 있어서 뭐 장명용비를 제가 논했지만 예술적인 관점을 떠나서 가장 일반적인 글씨의 글꼴로서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오랫동안 전해져 온 것이 뭐냐, 당나라의 해서입니다. 당나라의 해서. 당나라의 해서가 우리 식자에 깊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당나라 해서를 기준으로 공부를 해서 그 모양을 옮기면 가장 일반적인 글꼴이 됩니다. 그러면 당나라 해서 중에서 누구의 글꼴이 좋은가? 말하자면 구양술, 무쇠남, 저수량의 초당의 3대가 하고 마지막에 안진경이 있는데, 안진경의 글씨는 상당히 개성적이고 예술적인 면이 강해요. 그래서 그것은 필기에는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고 일반적인 서체로서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당나라 해서의 대표적인 서가였던 구양순의 글씨가 지금 우리 일상에 가장 기본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펜으로 쓰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좋은 펜 글씨를 쓰기 위해서는 서예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익히는 만큼 펜 글씨의 수준이 올라간다. 그러한 펜 글씨의 수준이 높다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손재주가 아니고 그 사람의 어떤 예술적인 수양과 마음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서예 하시는 분들은 뭐 문제가 없는데, 서예를 안 하신 분들이라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되도록이면은 자녀 교육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글씨를 잘 쓰는 거, 이거 단순한 일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특히 초등학교에 있어서 고학년에서 서예 공부를 하는데,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요때 처음 한글을 배울 때 서예 교육을 시켜놓으면 그것이 가장 기초가 돼서 평생 동안 살아가는데 굉장히 미끄럼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글은 말할 것도 없지만 한자까지 교육을 시켜놓으면 인생을 살아가고 학문적인 연구를 하는 데 있어도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 되는 것이니까, 현명한 부모는 10년, 20년 뒤를 내다봅니다. 너무 입시교육 이렇게 현재 성적에 관계되는 이런 현실적인 교육보다는 좀 100년 대계를 보고 20, 30년 뒤에 큰 인물이, 예술적인 인물이 될 수 있도록 초등학교 때, 학교 다닐 때 서예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집에서 글씨를 써므로 해서 자식과 손자가 직접 영향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서예 공부는 본인의 공부일 뿐만 아니라 자녀 후손들의 멀리 바라보는 교육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대부분 서예를 하시는 분이니까 이런 관점을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좋은 글씨를 쓸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야기가 좀 길어졌나요? 네,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